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과거에 비해 가지고 알레르기 질환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알레르기성 비염인데, 오늘은 이 알러지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이고 일상생활요법과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가원의 그 데이터에 따르면은 알레르기 비염을 가진 환자 수가 작년에 800만 명이 넘었다고 이렇게 그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죠. 성인의 약 10%,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약 20에서 30%가 이 알레르기 비염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10세 미만 환자가 전체 진료 인원의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10세 미만 아이들이 많았고요. 대개 이제 이 소아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또 식품 알레르기, 모세기관지염, 그리고 천식, 이런 병력이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약 73.3% 정도가 증상이 중증이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는 58.9%가 경증이기 때문에 소아의 증상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러지, 알레르기라는 말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 알레르기라는 말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혐오하다, 싫어하다, 이상한 반응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 이 알레르기 비염은 특정 외부 물질, 이것을 항원이라고 그러죠. 이 항원에 대해 가지고 코 점막이 과민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죠. 이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무해한 물질인데, 일부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만은 비정상적인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이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봄철이나 또 환절기에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은 봄철이나 환절기에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요, 찬 공기, 그리고 이제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또 음식으로 본다면은 복숭아나 고등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괜찮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같은 물질이나 음식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저희 처제 같은 경우는 복숭아, 그리고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새우, 이런 거에 좀 민감한 그런 알레르기 체질입니다. 대개 이제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주로 나타나는 증상 세 가지를 꼽으라면은, 첫 번째는 발작적으로 재채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콧물을 계속 흘리는 거. 세 번째는 코막힘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코나 눈, 목 구멍 쪽에 가려움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냄새 감지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면은요. 이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염 환자는 때로 감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감기와 비염의 공통 증상은 재채기를 하고 콧물 나면서 코가 막힙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증상은, 감기에서는 열이 나고 전신이 추운 오한 증세, 그리고 관절의 통증, 근육통, 두통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비염에는 이런 증상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대개 이제 일반적인 감기는 일주일 정도 지속되면은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대개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 아니라 2주 이상 지속되는 것이 다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주거 환경의 변화, 예를 들게 되면은 아파트 같은 그런 콘크리트 벽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 그리고 대기 오염이 날로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품들도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또 그에 따라서 식품 첨가물이 과도하게 섭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이나 농약, 대기 오염, 공해 같은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 알레르기 비염의 발병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인의 10%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20에서 30%가 이 알레르기 비염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 해 동안 작년에 치료받은 사람이 800만 명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질병의 1위가 바로 알레르기성 비염이고 2위가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재채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콧물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집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비염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잘 해줘야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비염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학생들 층에서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이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학습 장애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이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환절기에만 앓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아니면 또 1년 내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어느 계절에만 발생하게 되는 계절성과 1년 내내 계속 발작하는 통년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개 이제 이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봄철이나 또 이제 가을철 같은 경우에 식물의 꽃가루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 때문에 알레르기성 비염이 유발되고요. 이 통년성 알레르기, 그러니까 1년 내내 알레르기 비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개 보면은 집안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 이런 것들, 또 이제 공해 물질, 먼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알레르기 비염은 유전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발생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알레르기성 체질과 더불어서 주위 환경의 유발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인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이 알레르기 비염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대개 이제 부모님 중에 한쪽이 이 알레르기 비염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확률은 약 50% 정도이고요. 그리고 부모님 양쪽 모두 다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비염이 될 확률이 75%까지 증가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하는 알레르기 천식이나 비염, 아토피의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라는 말이 들어가는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 세 가지를 꼽는다면은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병은요, 서로 사촌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병이 되는 기전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식 환자의 약 80%에서 이 알레르기 비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40%에서 천식을 동반하고 또 알레르기 비염 환자 경우에는 50% 정도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질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에게는 어떠한 그 생활 환경이 필요한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회피요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차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요,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이나 공기 오염이 심한 날에는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고, 우리가 이제 진먼지, 진드기 번식을 막기 위해서는 소파나 카펫, 담요, 커튼 이런 것들을 잘 세탁하시는 것이 좋겠고, 침구는 최소한 2주에 한 번 정도 세탁하시고 햇볕이 강한 오후에 이렇게 잘 말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는 이 창문을 잘 닫고 운전하는 것이 바로 회피요법입니다. 다음에는 청소를 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진공 청소기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구석구석 청소를 잘 하고요, 물걸레로 먼지를 잘 제거하고, 또 가습기와 공기청정기, 에어컨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잘 청소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네 번째는 담배 연기 같은 것을 피하시고, 또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크나 목도리 같은 것을 잘 착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비염이 있을 때 이 코 세척을 식염수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염 치료 방법으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는 것이 바로 이 코를 세척을 하는 건데, 약국이나 이런 데서 코 세척기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생리식염수를 넣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 정도 코 세척을 꾸준하게 해주게 되면은 이 비염의 증상이 현저하게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코막힘이 오래 가고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축농증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코를 잘 세척을 해서 더 이상 증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사람은 코로 호흡을 하는 것으로 우리 인체가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코가 막히다 보니까 코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구강으로 호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구강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구강의 구조도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후부에 세균과 먼지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접촉되기 때문에 기관지염이나 편도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잠을 잘 때나 또 평상시 생활할 때 입으로 숨을 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좋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알레르기 비염인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게 좋은 지압법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뒤집어진 V자 지압 방법입니다. 재채기 콧물이 날 때 또는 이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V자 지압 방법이 효과적인데요. 양쪽 두 번째 손가락을 뒤집어진 V자 모양을 만든 뒤에 콧망울 바깥쪽을 손가락을 위아래로 20회에서 30회 정도 왕복하면서 비벼주는 겁니다. 이곳은 우리 한방에서 영향이라는 경혈로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지압점입니다. 또 코의 기능 자체를 조절하는 경혈이고요, 이름 자체에서부터 향기나 냄새를 맞이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엄지손가락으로 우리가 양쪽 미간 가운데, 이걸 인당이라는 경혈인데 이것은 코의 뿌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가 시작되는 부위죠.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지압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염에 도움이 되는 차요법이나 아로마요법을 소개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신이차가 도움이 되는데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목련꽃 봉오리입니다. 대개 이제 이 목련꽃이 피기 전에 봉오리가 맺혀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약재로 씁니다. 이 목련꽃 봉오리인 신이는 코 점막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 코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가지고 코막힘을 뚫어주는 효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 의학적으로는 소염 작용이 있는 시트롤과 시네올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비염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죠. 또 유칼립투스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축농증,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가라앉히고 정서적인 안정과 집중력을 강화하는 아로마요법이기 때문에 유칼립투스를 이 손수건 같은 데다가 두세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것을 흡입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비염에 도움이 되는 그 약재 중에 하나가 유근피인데요. 유근피는 뭐냐면은 누름나무의 껍질입니다. 유근피에는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대개 이제 항균 작용, 살균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기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염증을 치료하는 항염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전부터 비염뿐만 아니라 염증을 없애는 약으로도 많이 써왔죠. 한절기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 또 비염뿐만 아니라 알레르기성 기관지 염증 이런 질환들에게 바로 유근피가 도움이 많이 되죠. 삼백조 추출물이 비염에 매우 효과적인데요. 이 삼백조 추출물에는 비염의 원인이 되는 염증 물질을 없애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것은 미켈리안이라는 성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코나 목의 염증을 줄여가지고 재채기나 콧물, 가려움증을 없애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신이 유근피 300초 차를 활용을 해보면 좋은데요. 신이 20g, 유근피 40g, 300초 40g에 물 2000cc 정도 넣고요. 약한 불로 1시간 정도 달여가지고 물이 500cc 정도 남게 되면은 그 물을 하루에 이제 3번 정도 복용을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유칼립투스 아로마 이용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40도씨 물 한 컵에 유칼립투스 정유 2방울을 떨어뜨린 다음에 20분 정도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손수건에다가 유칼립투스 정유 2방울을 떨어뜨려 가지고 코에 대고 깊이 숨을 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가미 통규탕이라는 처방을 씁니다. 이 코의 과민 반응을 진정시켜주고 그리고 코막힘, 콧물, 재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미 통규탕 자체가 폐장의 기운을 강화시켜주고 또 체질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방풍, 강활, 고본, 승마, 갈근 뭐 이런 쪽에 약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통규탕이라는 처방인데 이 가미 통규탕을 잘 활용을 해보면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임상에서 이 가미 통규탕으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그 증상을 많이 완화시키는 경험이 있습니다. 잘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